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또 클리니컬 리서치의 역할, 지금 바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 잡에 대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거가 잘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은 업무를 하시는데 훨씬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엔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구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가 도대체 뭔지 물론 아시겠지만,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그 이름이 정해져 코디네이터로 명명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코디네이터의 정의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자질, 그리고 앞으로의 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코디네이터란 연구 간호사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연구 간호사는 임상시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책임 연구자의 지휘하에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 GCP의 원칙에 따라 임상연구 시험 후 조정과 수행의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직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코디네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연구 간호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 코디네이터라는 그 명칭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대부분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간호사 출신이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나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간호사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를 도와주는 어떤 피지컬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대 과정, 칼리지 과정을 졸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간호사 출신이면서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신과 쪽에서는 정신심리 상담사,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이 포괄적인 개념이 되죠. 그래서 연구간호사라고 하면 왠지 간호사 업무에 이렇게 좀 포커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라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연구의 조종자로서 이제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순적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코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디네이터라고 불려지는 거가 좀 더 전문직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간호사는 임상시험의 어떤 수행 및 피험자의 보호, 그리고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한 깊숙한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연구 계획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자료를 유지함으로써 임상시험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간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시험에 있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간호사의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직종들보다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이제 그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직업이기 때문에 간호사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종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1970년 이후 임상 연구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인식들이 또 미국이나 이러한 곳에, 또 미국 또는 호주 여러 곳에서, 캐나다 이런 곳에서 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그러한 그 아카데미들이 많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CCR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CCRC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어떤 특정 그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자격을 인증된 사람들을 CCRN,
CCRC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인정 그 자격들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겠죠. 향후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임상시험이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이제 더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2000년대 들어서부터 점점 임상시험 요구도가 임상시험이 많이 수행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연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의 어떤 수요도 많이 이제 요구가 되죠. 그러다 보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임상시험을 시행하면서 질 높은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자질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제 인증이 되는 그러한 제도들이 앞으로는 향후에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임상시험무 증가와 임상시험 규정이 개정되면서 연구자 및 제약업계는 연구간호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양질의 CRC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 연구간호사는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어떤 전문적인 간호지식, 기술, 이론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환자의 존엄성, 사생활 보호, 그리고 피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주어진 임상 연구에 대해 적절하고 과학적인 간호를 제공하고요. 또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코디네이팅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CRC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임상 연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물이 바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정말 경력이 많고 많은 경력을 가지고 수행했던 그러한 선생님이면 그 CRC로서도 CRA로서 같이 일하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점이 많죠. 편리하고 또 이렇게 모니터링 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넘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이제 신규시고 또 임상 경력도 없는 데다가 또 임상 시험 자체가 처음이시면 굉장히 CRA와 코어할 때 굉장히 이제 진도가 좀 늦어지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코디네이터가 이제 중간에 바뀌거나 하면 경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고 한 번쯤은 여쭤보게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이제 CRC 선생님들의 그런 자질들,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역할을 해주실 것인가 하는 그 기대 때문에 물어보게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임상시험에 있어서 CRC는 임상시험 후 수행 및 피험자 보호, 관련 및 규정과 지침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연구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계획서를 준수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관함으로써 임상시험을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RC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RC 선생님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간호를 이제 대부분 간호사님들 출신이기 때문에 간호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간호를 수행을 하게 되죠. 기본 간호 수행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간호라는 자체가 피험자를 케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케어도 되겠고요. 또 어떤 그 실질적으로 피지셔너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 피지컬적인 어떤 수행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계획서에 따라서 임상시험의 어떤 전체 또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요. 피험자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1차적인 책임은 기본 간호 제공보다는 아무래도 임상시험의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적정 간호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다른 직종에서 할 수 없는 정말 간호사 출신만에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는 거가 이제 전문가로서의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더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중요한 역할로서 부각이 되고요. 연구 진행 중에 어떤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제 아무래도 좀 윤리적인 문제나 그러한 그런 문제들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피험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